실제로 저희 사무실도 130개를 한 20여 개로 양을 줄여서 기소유예를 받아들인 사건이 있긴 한데요. 이게 따라서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률사무소 이기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카첼제의 실제 처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대응, 디지털 포렌식은 무엇인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위한 재범 위험성 제거는 어떤 게 있는지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철제의 경우 일반적인 촬영자나 유포, 영리 목적의 유포, 소지 등으로 나뉘기는 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 기본적인 촬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촬영죄는요, 기존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을 기준으로도 재판으로 보내지고 약 1년 정도 형이 구형이 됩니다. 또한 공개고지라고 해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간혹 전자발찌의 구형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요,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하는 정도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장비를 사서 설치하거나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의 어떻게 보면 사전에 계획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구속도 갈리게 됩니다. 특히 성관계나 샤워 등의 어떤 나체 영상이라면 이 경우에는 사실 구속영장을 좀 필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촬영물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 가능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됩니다. 또한 그 사진을 촬영할 당시에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레깅스 입은 사람을 촬영했을 경우에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보아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판례가 결국 대법원에 가서 유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레깅스는 이제 다 유죄인가? 싶을 겁니다. 근데 또 그렇지만이 않습니다. 치마를 입은 사진 역시 사진의 구도와 각도에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가 종종 나오고 있는 만큼 레깅스 역시 그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에 따라서 수치심을 느끼기 어려운 사진으로 보아서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 영상물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무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무죄에 관련된 거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해자들은요, 피해자가 이 범죄를 문제 삼으면 순간적으로 놀라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의 공포심에 막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합니다. 증거인멸 시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잠시 떼어놓고 나더라도 어차피 포렌식을 할 경우에 대부분이 복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포렌식이 뭘까요? 포렌식은 그 단어 자체로는 법의학이라고 번역되며 디지털 자료를 법의학 수준으로 샅샅이 분석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앞에 디지털 증거 자료라고 해서 수집 복원하는 모든 행동을 그냥 포렌식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포렌식 하면 다 나오나? 사실요, 이 이야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말 자세한 이야기는 내방 상담의 경우로 하고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만 좀 할게요. 포렌식을 할 경우 휴대폰의 기종과 업데이트된 운영 체제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경찰청 포렌식의 기관도 해마다 나오는 휴대폰과 보안 패치에 대응하고자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시점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신 보안 패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복원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는 휴대폰 기술이 조금 더 빠른 반응성을 내기 위해서 가상의 캐시 값을 가진 이미지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때문인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아이폰 특정 기종은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특수강간 사건에서 저 작은 이미지 파일들이 복원돼서 증거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나, 복원 방지 기술을 하였음에도 일부 파일이 복원돼서 공직을 잃는 사람도 있을 만큼 포렌식 기술 자체를 피하는 건 현재는 어렵습니다. 어떤 변호사님들은 포렌식 파일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담을 받다 보면 이 내용 진짜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도 130개를 한 20여 개로 양을 줄여서 기소유예를 받아들인 사건이 있긴 한데요. 이게 따라서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줄여야 할 사진을 줄이는 것이긴 하는데,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 내용은 내방 상담이 필요한 부분일 듯합니다. 일단 촬영을 했고요. 그게 범죄 영상이라면 당연히 유죄가 맞죠. 당연히 용서 구하고 선처를 바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증거물이 다 나와도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일 경우입니다. 이번에 재심으로 부친을 죽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가
김신혜라는 분이 재심 무죄가 나와서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무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그분에게는 부친을 죽일 사유가 없었다는 동기적인 부분하고 두 번째,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걸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데 이 점으로 카찰이나 도둑 촬영의 경우에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압수영장이나 이미제출 동의서에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절차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범죄 사진이 나와도 그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간략히만 이야기하면요. 향후 증거 기록을 전부 살펴보고 당사자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아니면 변호인의 참여권이나 변론권이 제대로 보장된 게 맞는지 압수영장 자체의 어떤 하자 등을 있었는지 여부에 등을 기초로 증거를 전부 삭제하고 없애는 방식의 변론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인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저희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하자가 발생한 게 확인이 됐어요.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이 증거를 전부 다 삭제하게 되었고 결국엔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온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등용 촬영죄, 이 카찰 범죄가 처벌이 센 이유는요, 이게 일회성 피해가 아니고요, 그 영상이 수차례 유포되고 재상산돼서 2차, 3차, 4차의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요, 피해자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오시는 의뢰인들 대부분이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화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국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사님을 선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죄하는 태도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잘 보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합의를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시 니케처럼 노하우가 쌓인 회사일 경우에는요, 그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을 딱 보고 생긴 게 진짜 범죄자처럼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럼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재범성을 판단하는 걸까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검사 항목 등을 나열하게 되고 혹은 법원에서도 양형조사관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요, 이 사람의 재범 위험성 점수가 몇 점이고 정신병력 점수는 몇 점이고 혹시 술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어떤 자각 능력이 혹은 성인지 왜곡 점수가 몇 점이다 등등의 마치 IQ 테스트 점수와 같이 전반적인 부분을 전부 산술화해서 판결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못 보셨다면 법률사문 니케 오시면 저희가 그 판결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이미 가해자를 검사해서 향후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수사기관이 나서기 이전에 미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등용 촬영죄에 대해서 한번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정말 내밀한 부분을 영상에 담지 못해요. 악용될 소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또 쟁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때그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힘을 줘야 할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상담받고자 한다면 꼭 내방 상담을 받고 자신의 사건과 그 사안을 정확하게 체크하길 권유드립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 없도록 니케피디아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